2018 고3 9월평가원 출제됐던 너무 유명한 지문이죠. CDS 프리미엄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옵션 지문 공부하고 순서대로 넘어온 친구들이라면 거기서 옵션 프리미엄을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죠? 미래에 있을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내는 어떤 계약금조의 돈이었거든요. CDS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뭔가 투자를 하는데, 채권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 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지문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문 좀 보겠습니다. 1문단에서는 화제랑 키워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지문은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다룰 거야. 그래서 채권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는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신용파산 스와프라고 하는 CDS 개념이 있거든. 그거 좀 보자 라고 키워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채권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채권을 누군가가 발행을 한대요.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돈 빌렸기 때문에 돈 갚겠다는 증서예요. 돈 갚겠다는 증서를 투자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투자자는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을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채권 투자에는 이 채권 발행자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어요. 채권 발행자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 투자자는 원래 약속했었던 이자, 원금 이것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신용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험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에서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 문단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문단에서는 신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AA가 최고 신용 등급이야. 그리고 부도나면 D, 여기가 최악이 돼. 그리고 그 사이에 AAA, BBB, BB 이런 식으로 알파벳 기호가 점점 낮아지는 등급 범주가 되더라. 그리고 그 사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또 붙어가지고 이게 등급이 세분화되기도 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신용 위험이 커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더라. 그럼 우리가 3문단 읽을 때에는 위아래 화살표를 잘 체크하면서 이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신용 위험이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 등급은 내려가게 돼.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내려갔다고 하는 건 뭐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얘는 돈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가치가 낮은 걸로 매겨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CDS라고 하는 건 뭐야?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다시 말해서 보험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아이고, 지금 어떤 경제 주체에 대해서 명칭이 새로 생기게 될 땐 이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장 매도자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신용 위험, 다시 말해서 내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을 위험을 지금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CDS 거래에서 이렇게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날 때 그 자산을 기초자산이란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계를 좀 보시게 되면은 기업을이 은행갑한테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갑이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채권 매입했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은행갑이 받아야 되는데 이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이 파산이 날 수 있잖아요. 그걸 신용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행갑은 돈 못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회사 병한테 야, 내가 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너한테 넘길게라고 보험회사 병한테 줘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갑이 정말로 손해가 나게 되면 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은행갑이 갖고 있던 신용위험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들의 관계를 보장 매도자, 보장 매입자라는 명칭을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달락 가시게 되면은 CDS 프리미엄이 뭔지 이제 설명해요. 그때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이야. 그리고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보험료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지금 본 위아래 화살표를 잘 하셨어야 됐거든요. 자, 3번 문장 보시게 되면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다시 말해서 부도날 가능성이 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예요.
한편, 자, 내용 전환되죠. 한편, 보장 매도자가 누구였어요? 보험회사였어요. 보험회사가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돈을 잘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발행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의 신용 등급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가게 되면은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이 있고요.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있어서 얘네 둘을 또 구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CDS 프리미엄, 이 보험료의 요율은 언제 높아지느냐? 기초자산이 위험할수록 높아지고요. 보험회사가 돈 잘 줄수록 높아지더라. 자, 그래서 기초자산과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요 채권과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을 구분을 해주셨어야 됐다. 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채권 거래가 일단 일어났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채권 매입자가 채권을 샀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중에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내가 받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지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은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도 위험에 대한 이 위험성을 채권 매입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을 들게 되는 순간 이 채권 매입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여기로 이전이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채권이 부도가 나게 되면 이 부도난 손실을 보장 매도자인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요, 보험료를 줘야 되는데 이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이 CDS 프리미엄은 이 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이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비싸게 되는 거고요. 혹은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가 보상해줄 가능성이 높아. 얘가 되게 튼튼한 애야. 그렇게 보험회사의 능력이 좋을수록 또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의 이 위험성은 여기 있는 거고요. 보험회사 능력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 셋이 나오죠. 채권 발행자, 채권 매입자가 보장 매입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또 주체, 그리고 보장 매도자라고 하는 이 세 주체의 명칭을 잘 구분을 해주셨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문제가 5문제 출제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3번째 문제랑 4번째 문제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문제가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인데요. CDS 프리미엄이 2번째로 큰 것이 뭐냐? 요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를 보게 되면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 그러니까 지금 채권이 두 종류의 채권이 나온 거예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낮아야지.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지금 이 CDS 프리미엄은 비싸지는 거고요. 보장 매도자가 돈을 잘 갚아줄수록 CDS 프리미엄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비싸려면 기초자산 신용등급은 낮아야 되고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와 살펴의 관계를 이렇게 해주시고 2번째로 큰 게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 때 가나다라 말을 하나하나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룹핑을 해요. 그룹핑을 해서 BB 플러스랑 BB 마이너스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CDS 프리미엄이 더 높으려면은 기초자산 신용등급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낮아? B가 숫자가 적은 BBB보다는 BB가 신용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라마보다는 가나의 신용등급이 낮거든요. 얘네가 좀 더 위험한 애들이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럼 얘네들 중에 1등하고 2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2등 구분하면 되거든요. 1, 2등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가 1등으로 제일 비싸고요. 나가 2등으로 비싸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CDS 프리미엄의 가격을 놀릴 때 얘네들 사이 위아래 화살표 이것부터 기호로 정리를 해주시고 가나와 다라마로 그룹 2개로 나눈 다음에 얘가 지금 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등급이 낮아 위험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누가 제일 비싸고 누가 그 다음 비싼지 이렇게 1, 2등을 매기시면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좀 볼게요. 저는 이 문제가 정답률이 좀 더 높았는데 전 이 문제가 되게 공부하기에 좋았던 문제 같거든요. 좀 볼게요. 이 문제 공부하기 왜 좋았냐면 여기 시기가 이렇게 계속 나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여러 시기가 있을 수 있지. 요거 공부하기 되게 좋았던 문제거든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X가 지금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발행한 채권 BX가 지금 기초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지금 이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CDS 계약을 Z와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 발행자,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자 보장 매입자, 그리고 Z가 보장 매도자, 그러니까 보험회사인 거예요. 세세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 BX의 신용등급이 A-, 그리고 Z가 지금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의 채권 신용등급은 AAA니까 지금 보험회사 굉장히 튼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BX는 A-고요. Z는 AAA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2011년 9월 17일이 됐을 때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 이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A의 신용도가 내려간 거거든요. 위험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신용 위험이 올라져서 보험료가 비싸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요. 2012년 12월 30일이 되면은 BX가 조금 개선이 됐대요. 그러면은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이 좀 싸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여기에요.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A, A3개로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신용 등급이 좀 떨어졌네요. 보험회사 신용 등급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싸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각 시기별로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 정리 잘 됐니? 문제 한번 풀어볼래? 라고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2013년 1월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전이죠.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뭐냐면 부도날 가능성입니다. 부도나면은 원래는 채권 매입한 애가 손해를 보는 건데 지금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 BX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니까 BX의 지금 신용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가능성이 2011년 10월은 여기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BX가 신용도가 낮아져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 10월이었는데 2012년 12월 30일 지나면서 1월 달이 되면은 신용도가 좀 개선되고 위험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위험도가 작아졌겠군 하는 3번이 적절한 선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공부하기 좋아서 나머지 선지도 좀 보고 갈게요. 1번 선지 보시면은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그러니까 CDS 계약은 지금 보험 계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신용 위험이 Y한테 있었는데 Z로 지금 이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 위험은 Z한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번, 2011년 11월에는 자, 11월이니까 여기죠. 지금 9월이랑 12월 사이 여기에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A-였는데 9월 17일 날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A-보다 낮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낮았겠군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4번 보시면 2013년 3월에는 여기 사이 여기입니다.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원래는 100, 여기 보시면은 기준이 지금 원래 100이거든요. 여기 100이죠. 2013년 10월 2일이니까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100인데 그 이전에 얼마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2013년 3월이니까 여기 100에서 요 앞에 시기, 여기 변수가 어떤 작용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험회사의 신용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져서 100이거든요. 보험료가 싸져서 100이니까 그 이전에는 더 비쌌을 거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쌌겠군 이렇게 가야 되고요.
5번 2013년 4월이니까 여기 시기입니다. 여기 시기에는 BX의 BX 신용등급이 BB 마이너보다 낮았겠군이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A 마이너부터 시작하거든요. A 마이너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신용도가 내려가면서 위험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용등급이 내려갔다가 신용등급이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 번 내려가고 한 번 올라간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려가고 올라간 건 알겠지만 이 두 번을 거치면서 A-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보기에 있는 근거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BB-보다 낮았겠군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이 CDS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변수를 잘 판단해서 고려했었어야 됐던 문제거든요. 공부하기 좋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CDS 지문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지문에서 봐요. 안녕.